사이언서 로드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임위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뭐 텔레비전에서나 또 뭐 유튜브에서나 과학과 관련한 내용들을 정말 많이 다루더라고요. 예. 과학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보이고요. 관심이 늘었습니다. 과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 코너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무슨 얘기 나눠주실 겁니까? 예, 뭐 최근에 이제 우리 부산이 2차 전지 또 전력 반도체 이걸로 미래 먹거리 삼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뭔데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냥 원리하고 뭐 어디다 쓰이는지 이런 거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예. 일단 그 2차 전지란 무엇인가부터 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라고 하니까 또 1차 전지도 있는가 이런 것도 문득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지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요. 예, 전지라는 게 이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를 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지를 안에 보면 음극이 있고 그다음 전해질이 있고 양극이 있는데 예. 전해질 사이에 분리막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음극에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때 전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 이 전자를 우리가 이용하도록 만든 게 전지입니다. 화학 전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1차 전지라는 건 뭐냐? 한 번 쓰면 이제 다시 못 쓰는 전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잘 아시는 망간 전지, 알칼리 전지 망간. 이런 건전지 것들이 같은 있는데 것들. 예.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번 쓰면 이게 실제로는 좀 가벼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전기가 발생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기가 발생하면 그만큼 안에 있는 이온들이 소모가 됐겠죠. 그래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전지 이거 다 쓴 거야? 새 거야? 이렇게 궁금하실 때 볼록한 부분, 양극 예. 그거를 아래로 해가지고 딱 떨어뜨리면 통 튀면은 다 쓴 거고요. 가벼워지니까. 그대로 톡 깔아앉으면 이건 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지를 한 번 쓰고 버리니까 아깝잖아요. 예. 그럼 이거 또 쓰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2차 전지. 그래서 다시 충전하면 다시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영어로 세컨더리 배터리 이렇게 치면 잘 안 나오고요. 리차저블 배터리. 다시 충전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2차 전지, 3차 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예, 다시 예. 쓸 수 있는 전지를 2차 전지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1차 전지는 뭐 망간이나 알칼라인 전지를 말씀하신 거고 건전지 그리고 2차 전지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생각외로 오래됐거든요. 1900년대부터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2차 전지 많이 뜨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납축전지.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라고 얘기하는 게 납축전지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싸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동 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시동용으로 납축전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잘 아시는데 한 40대 이상은 아시는데 니카드 전지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마이마이 같은 거에 예. 건전지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네. 재충전해서 썼던 충전해서 거. 쓰죠. 네. 그게 니켈과 카드뮴을 이용한 전지거든요. 그게 니카드 전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 니카드 전지는 뭐 쓰다가 이거 한번 방전시켜야지 돼. 뭐 맞아요. 이런 게 이게 다 써야지 메모리 쓸수 효과라고 있다. 해가지고 이게 그 전기가 다 썼는데도 들어있다라고 지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충전을 해도 이게 조금밖에 충전이 안 되는 그런 게 메모리 효과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효과가 쉬워가지고 니켈 카드뮴 전지를 개선한 게 니켈 수소라는 전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조금 그 고가의 이제 고용량 뭐 이게 나왔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 네. 거기에 배터리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고용량의 고효율이 좀 필요한 때 나온 게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말하는 2차 전지 뭐 2차 전지주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대부분 리튬 이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전압, 고용량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충전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전자기기라든지 특히 전기자동차 우리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는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리튬이온 배터리 옛날에 휴대폰 그 배터리가 부풀어 오른다.
볼로기 배터리 뭐 이렇게 예. 해가지고 한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게 전해질이 액체여서 가스가 분출이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해질을 액체가 아니라 이제 고분자 물질 폴리머로 만든 게 리튬 폴리머 전지라고 해서 얘네들은 팽창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좀 비싸겠죠. 뭐 이런 전지들이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간에 이게 2차 전지가 요즘에서 좀 많이 들렸는데 사실 1900년대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점점 전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관련 기술도 발달된 거죠. 2차 전지 기술도 발달됐고 특히 이제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자동차도 전동화 시대로 바뀌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전기가 필수인 세상으로 간 거죠. 네,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기술 발달 때문에 우리가 휴대폰, 태블릿 상시적으로 쓰잖아요. 그리고 요즘 집에 가면은 모바일 헬스케어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집에 몇 개씩 있으시거든요. 그 하다못해 우리 보풀 전기로 보풀 없애는 거 네. 그런 것들도 안에도 다 2차 전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곳에 2차 전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가격도 싸지고 뭐 이러니까 점점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큰 2차 전지 같은 경우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 전기 자동차 자동차들이 이제 기름으로 가다가 이제 전기로 가니까 그러면 전기를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2차 전지 배터리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기후 변화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많이 얘기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나 이런 건데 이게 전기가 우리가 일반 발전기처럼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바람 불면 나왔다가 햇빛 나오면 나왔다가 안 그러면 안 나왔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기를 어디다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죠. 이때 2차 전지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새 그 인공지능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들 굉장히 많이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전산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이게 일시에 전기가 만약에 끊기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 순간 바로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 떨어질까 봐 보조 배터리 들고 다니듯이 이러한 시설에도 굉장히 이게 굉장히 큰 시설이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필요로 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죠. 우리 자동차가 폭발해가지고 화재가 심하게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을 없애고 또 리튬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튬보다 싼 금속 이온을 이용하는 그런 배터리를 만드는 게 또 2차 전지 산업의 신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기 없는 세상에서 전기를 저장하는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이 전지를 가지고 전지에서 나오는 전기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전력 반도체 이게 동시에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전력 반도체는 어떤 건지 한번 짚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그래도 대충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가 들어가서 인, 아웃 이렇게 1, 0 이 두 가지 그 신호를 가지고 뭐 데이터 처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기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전기를 보내야 될 때가 있고 안 보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전기의 특성 중에 전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압이 만약에 높은 전압이 들어왔는데 이게 내 전기보다는 너무 높다 이러면 낮춰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2차 전지들 했는데 2차 전지들마다 전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기기에 맞는 전압으로 바꿔주거나 용량을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종합적으로 수행을 하는 반도체가 전력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이 전력 반도체는 실제로 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도 좀 설명해 그러니까 주시죠. 이것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엄청 많이 쓰이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이것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익숙한데 100볼트에서 갑자기 220볼트 바뀐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100볼트 장치를 220볼트에 꽂으면 터져버리죠. 그래서 옛날엔 변압기란 걸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00볼트 시스템을 110.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220볼트. 이러니까 일본에서 쓰던 가전제품 우리나라에 잘못 들고 와가지고 하면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다 프리볼트입니다. 100볼트에서 220볼트
뭐 상관없이 꽂아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오는 전기를 지가 판단을 해서 이 100볼트면 100볼트 시스템으로 220볼트면 220볼트 시스템으로 지가 바꿔버립니다. 이때 판단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전력 반도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전기 자동차를 생각해 보면 전기 자동차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모터가 빠르게 돌고 천천히 돌고 이런 걸로 조정하겠죠. 이때 전기 모터의 속도를 그 제어하는 배터리가 이제 그 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그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제 전기가 나오고 뭐 그다음에 안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안정적으로 그 전기들의 양들을 모아주고 내보낼 때도 안정적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그 전력 반도체인 거죠. 그래서 생각외로 많이 쓰는데 요새 그 전력 반도체 난에 들어갔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이 좀 왔습니다. 난에 들어갈 정도로. 이게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를 훨씬 더 많이 써야 되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원전을 아예 전용 원전을 만들거나 뭐 이런 일들도 하고 데이터 있거든요. 센터 용으로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굉장히 많이 그 고용량의 전기를 굉장히 멀리 많이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다 들어가는 게 우리가 변압기 안에 다 들어가고 송전 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다 전력 반도체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종류는 아닌데 굉장히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건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제 단지 이게 소량 다품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는 1년에 몇십억 개 만드는데 이거는 필요한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형 기업은 없는데 굉장히 지금 유망한 산업 중에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한계에 부딪혔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력 반도체가 기존에는 이제 실리콘 기반 그 전력 반도체인데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너무 고전압이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원래 고전압이면 전기가 잘 흘러야 되는데 오히려 효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도가 150도 올라가면은 반도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그러한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전압에서도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는데요. 데이터 센터에서는 빠르게 전환해야 되잖아요. 그 스위칭이라고 해요. 스위칭이 빠르게 돼야 되는데 기존의 실리콘 기반 반도체, 전력 반도체가 스위칭이 조금 느리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빠른 게 필요한 시절이 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빠르게 차세대 전력 반도체까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이제 기존의 실리콘에서 탄화 유소라고 탄소가 붙은 탄화 유소나 아니면 지라갈륨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 기장에 가면 반도체 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탄화 유소 반도체를 전력 반도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하는 기업들이 부산으로 많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고전압 그리고 고용량, 고온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들이 전력 반도체가 굉장히 또 새로운 붐을 타고 기업들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 되고 있는 편이긴 합니까? 그래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가 이제 지금 기업들이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어느 정도 초기 양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우리 부산 기장에 우리 부산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또 계속해서 발전하길 바라면서요. 앞으로도 지역 대학 또 지원 기관들이 협업해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 인사이트 김병진 상임특입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갈차짐의 18,530